아니 하루에 10만 원 모르고 그럼 10일 탔으면 그럼 100만 원 내는 거야? 진짜야? 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작년 이맘때 5등급 경유차 서울 도심 진입을 하면 한 큐에 과태료 25만 원 뭐 이렇게 내도록 하는 조치 시행됐죠. 그때 당시에 이게 뭐냐? 갑자기 내 차 몰고 시내 들어가면 뭐 25만 원 내라고? 그런데 올해는 더 강력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05년 초반 이전에 생산된 차라면 전부 멈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 도심의 일부 지역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 전체 어디라도 매일 10만 원씩 이렇게 내도록 했다고 해요. 운행 제한 기간이 12월에서 3월까지 무려 4개월간이거든요. 1년에 거의 3분의 1 못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사실상 못하는 거야. 아직도 탈 수 있는 차를 지금 막 반강제로 막 폐차하라니까 이거 뭐 재산권 침해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다 매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니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는데 단속을 하다니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체 이게 말이 되나? 환경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지금 환경부의 이 담당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네, 곧 오실 겁니다. 왜 안 오시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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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큰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네. 가시죠. 앉으시죠. 네. 세상에. 네.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부의 김경미입니다. 김경미 사무관님.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높은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원래 샷스파이가 앉는 자리인데 이래도 되나? 네, 오늘 사실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 나도 경유차 있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매일매일 추가돼서 뭐 100만 원 넘게 낼 수도 있다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따지려고 지금 모셨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좀 풀어드리고요. 팩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팩트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고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상할 거는 이상하다. 네. 그래도 이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제가 어떻게 감히. 하고 있는 일을 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얘기들은요, 저희 PD님들이 다 잘라버립니다. 이번에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이번에 벌써 단속이 시작됐다 그러고, 오늘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노후 경유차 이러면 네. 사실 우리 작가님도 지금 노후 경유차 타세요. 그러시군요. 산타페 못 타요? 산타페 CM 탑니다. 차량을 언제 사셨나요?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사셨으면 산타페가 5등급은 아닐 겁니다. 산타페가 2008년도까지 판매된 차량 중에 일부 5등급이 있습니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저희가 이제 유로 3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005년도까지 자동차를 생산할 때 적용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2006년도에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2006년도 기준과 2005년도까지 적용되던 자동차의 생산 오염 기준이 2008년도까지 적용이 되어서 작가님께서 2010년도에 차를 사셨으면 확실하게 5등급은 아니십니다. 다행이다. 뭐 2007, 2008 정도에 나온 차들이 일부 걸려 있는 있을 거군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산타페, 렉스턴, 스포티지, 트라제 XG, 스타렉스, 소렌토 GLS, 코란도 이스타나, 카넨스, 아무튼 이 차들이 다 대상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지금 한 2,4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난 11월 말 등급을 분류를 했는데 171만 대가 5등급입니다. 휘발유 가스차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네요. 휘발유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차량으로서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삼원 촉매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량들이 약 3만 대 정도가 현재 5등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원 촉매가 아예 없는 차들이 있었어요? 88년 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굉장히 대기 쪽의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고요. 요즘 미세먼지 너무 심각해. 옛날엔 우리가 되게 깨끗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네, 맞습니다. 에너지 정책, 연료 정책에 따라서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지금도.
옛날 어른들 뭐 와이셔츠가 뭐 하루 입고 나면 뭐 새까맸다 뭐 이런 말씀들도 가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저희가 이번에 시승하고 온 차 88년식 포니2인데요. 이 네. 차는 단속 대상인가요? 88년이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87, 네, 그렇습니다. 87년 딱 거기 걸리는군요. 네. 정확한 등급은 인터넷 포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접속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주 좋은 거는 핸드폰은 지역번호 114 그리고 일반 전화번호는 114를 누르셔서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궁금합니다 하면 본인 인증 후에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제가 그냥 114에다 전화해서 내 차가 정말 5등급인가요? 이걸 물어보면 답을 해준다고요?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지역번호를 핸드폰을 누르셔야 합니다. 되게 신기하다. 그 정부 포털 서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부 24라고. 네. 네, 거기에서도 등급을 또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뭔가 쌓인 게 많으셨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알려줬는데 아닙니다. 이걸 모르신다고? 이러면 아, 이거 알려드려야죠. 왜 우리 운전자한테만 이 책임을 떠넘기냐? 사실 미세먼지는 저기 다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왜 말을 못하냐? 그렇게 우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보시면 계절적으로 네. 그 겨울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뭐 봄철도 뭐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가지는 어떤 그 지리적인 거라든지 기후적인 이런 한계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중국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도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안 불어서 그 먼지가 우리 쪽으로 안 오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겨울철 동안에는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비가 내린다 그러면 대기를 좀 씻어주는 역할을 할 텐데, 그리고 겨울에는 주로 이제 뭐 대륙성 고기압이라고 그래서 대기 정체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서 대기 흐름이 좋지가 않은 거죠. 오염물질이 확산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치. 예,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오염이 확산이 되면 오염 농도가 낮아지는데 배출한 오염물질이 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계절적인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특히나 또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잖아요.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네, 그렇죠. 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 중에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물론 많지만 그것도 그거고 난방도 문제고 뭐 하다못해 발전 같은 것도 문제일 거고 뭐 등등등.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냐는 거예요, 제 말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교통량이 많은 특히 수도권, 서울을 예를 들자면 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배출원 중에 무려 26%가 지금 경유차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자동차가 2,300만 대인데요. 그 중에 5등급 차가 약 170만 대. 그래서 자동차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7%입니다. 몇 대 되지 않는 거지만 거기서 배출가스를 53%?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하긴 하네요.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더 나쁜가요? 다른 배출원보다? 네, 성질이 많이 이제 다르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WHO에서 뭐 1군 발암물질로 이제 지정을 할 정도로 좀 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우리 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어요. 사실은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어도 우리가 거기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버스를 타러 간다든지 도로변에 서 있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차를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확률 자체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늘 가까이에서 숨 쉬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인체 위해도가 높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모시는 분들이 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들이마시는 게 자기 자신이겠군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네. 원하지 않는데 그 차를 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그분들 건강에도 위해가 되고 자꾸 정부에서 이런 걸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들어야 되고 참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건 빨리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합리적이긴 해요. 경유차가 문제가 많고 해결을 짚고 가야 되고 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근데 그 노후 경유차니까 딴 차를 살 여유가 안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을 텐데 140만 명한테 단속을 한다는데 그분들한테 무턱대고 10만 원, 20만 원 너무 큰 부담일 것 같아요. 이런 차를 모시는 분들한테. 돈으로 막 이렇게 와 이렇게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진짜 그러시면 됩니까?
네, 그러시면 돼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자체나 저희 네. 환경부에서는요, 생계형으로 차를 가지시고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 우선으로 해서 저감 장치도 달아드리고 네. 뭐 조기 폐차 지원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하실 때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소득층인 분들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다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네. 근데 조기 폐차, DPF 네. 장착 이게 뭔지 사실 저희는 딱 와닿지 아. 않거든요. 조기 폐차라는 게 그거예요. 차를 내가 폐차하려고 할 때 폐차를 하면 네. 돈을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 줘요? 중고차의 가격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소형 차량이라고 자가용을 예를 들었을 때는 네. 최대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럼 폐차장에 네. 가서 고철 값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 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괜찮네. 그 급의 중고차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차가 있다고 하시면 5등급을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폐차를 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돈을 받고 그 용도에 맞는 차량이 있다면 5등급이 아닌 4등급 차로 차량을 좀 바꾸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조기 폐차는 조기 폐차고 그러면 네. 또 하나 지원하는 게 DPF 장착. 매연 저감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05년까지 생산된 차량들은 이렇게 매연을 자동차 배출가스를 한 번 더 걸러서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배출가스를 내보내는 그렇죠. 이런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데요. 음. 사후에 달아주는 거죠. 네. 제작 단계에서 없었으니 사후에 부착을 해서 오염물질이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DPF라는 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필터에다가 매연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이걸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이 안에서 다시 태우는 기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DPF를 장착하면 이거 계속 쌓이기만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중간에 클리닝 하러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클리닝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후에 부착한 장치가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클리닝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그 좋습니다. 비용까지 제공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 LPG 엔진 개조 이런 것도 있네요? 무조건 다 이렇게 이 기술을 적용을 할 수는 없고요. 차량마다 이제 특성이 가능한 차량, 안 한 차량. DPF 부착이라든지 LPG 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하고 나면 또 오랫동안 폐차를 못 하게끔 이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냥 조기 폐차하는 게 제일 그래도 자연스럽고 제일 자기는 마음에 든다. 조기 폐차할 수 있는 이 양을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네.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 조기 폐차를 지원해드리는 그 물량의 확대 그것도 있을 뿐더러 이제 조기 폐차 비용을 또 더 많이 이제 높여드리려고 사실은 그 예산 당국이랑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우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네네. 노력을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당부를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조기 폐차를 하려다 못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올해 예산이 다 끝났다고 한다거나 그런데 나는 단속돼야 된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 네. 라고 하는 분한테는 어떻게 한 말씀 해주세요 빨리. 당장 장치가 부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의 방침입니다. 서울에서는 일단 위반을 하시면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내년 11월, 내년 계절관리제가 돌아오기 전인 11월 말까지만 적용의 조치를 하시거나 폐차를 하시면 납부하신 과태료를 환불을 해드리고 진행 중인 과태료 절차는 또 취소를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범칙금 지금 너무 무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 번 끊으면 더블 끊는다면서요? 서울은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고 그래서 예. 4계절 동안 5등급 차량을 운행을 제한하는데요. 그걸 위반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의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매일? 네, 매일 이제 1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세먼지법에 따라서 그 계절관리제나 비상저감 조치 때 운행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하루에 20만 원씩 계속? 놀라시지 마시고요. 미세먼지법에서는 한 번 위반으로 2번이 걸렸을 때는 한 번만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네네. 한 번만 부과를 받으시게 되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서울에서 이제 단속에 걸리셨을 때는 녹색 지역의 위반 10만 원, 그다음에 이 계절관리 기간 동안에 10만 원에서 서울에서는 최대 20만 원 부과 받으실 수는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만. 무겁기는 무겁습니다. 이거 한 5만 원만 해도 아무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굳이 20만 원씩 이렇게 범칙금을 매겼어야 했습니까? 사실 이거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하고
시내길을 한 100km로 달리고 불법 유턴하고 이것까지 해야 이 정도 돈이 나와요. 딱 단속됐다고 해서 그날 딱 날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문자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단속이 있습니다. 딱 되는 순간 문자 끼고 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매일 이걸 위반하면 그럴 분은 거의 없겠네요. 네, 사실 그렇게 아마 없겠네.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이렇게 네. 과태료를 부과 받으셨지만 내년 11월까지 적응의 조치를 하시면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받으셨더라 하더라도 네. 적응의 조치를 하셔서 또 이렇게 안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니까요. 네.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네. 이 세금을 거두려고 네. 정부가 아주 혈안이 돼서 지금 네. 이러나 보다. 네. 그랬는데 아유. 그게 아니군요. 요걸 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뭐 그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를 돌려주거나 아니면 네. 뭐 취소해주거나 뭐 정말로 하려는 의지만 보였다면 폐차하겠다는 맞습니다. 신청, 뭐 DPF 부착하겠다는 신청만 했어도 네. 그걸 인정해주겠다. 말씀 듣고 나니까 궁금한 게 다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냥 제가 설득돼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혹시 끝으로 또 저희가 이 운행 제한 제도가 이렇게 미세먼지 상황이 나빠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겼는데요.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운전자분들의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미세먼지는 줄여서 국민 건강이 이렇게 보장되도록 저희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궁금한 것도 해소된 것 같고 저도 이제 맘 편히 여기 독자님들이 이런 거 여쭤볼 때 답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네, 저 김경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